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글로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로나19 사태 정말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에 대한 강도는 그래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통화 속도 둔화나 유동성 함정 이런 우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면서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출 증가율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유동성 함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정말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통화의 속도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역대 최저치로 지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2.2 고점에서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와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계속 하락해서 1.374까지 내려왔으니까 예금이 아무리 늘어도 대출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이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렇게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이 통화를 풀고 있어요. 네. 지금 예금 증가율이 정말 너무나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33.1%입니다. 정말로 높은 숫자이고요. 네. 또 M2 증가율은 21.6%입니다. 자, 이런 숫자는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또한 대차대조표 증가, 미 연준의 돈 풀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7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가 넘죠. 네, 엄청난 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지금 역대 최고치의 유동성 부여, 과거 대비해서 50에서 100%더 높은 유동성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동성 부여를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지금 대출 증가율이 11.33%,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클의 지금 어느 수준이냐, 어느 타이밍이냐 하는 네. 건데, 돈을 풀고 있고 이것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경기가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너무 높은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그런 타이밍이 올 텐데, 아직은 지금 계속은 이 사이클의 좀 초반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논란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워런 버핏 가치 투자, 또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을 보고 있으면 그런 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장주 지수와 가치주 지수를 비교해 놓은 차트 여기 나와 있지만, 닷컴 버블 때 보시면은 성장주 프리미엄이 177%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이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이제 붕괴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보다 더 높아요. 18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성장주 투자만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워런 버핏이 가치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 타이밍에 가치주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성장주의 절대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 가치는 지금 보면 가치주가 높아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준이 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나스닥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2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스닥 100기업을 놓고 보면, 네. 전체 100개 기업만 놓고 보면 그 숫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하. 38%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성장주들의 대표적인 종목들과 성장주 인덱스의 상승 여력이 전 세계 모든 지수 대비해서 가장 높다라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성장주들이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서 또 지금처럼 미중 패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의 성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장주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장 흐름만 봐서도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요. 기술주들의 상승세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양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성장주 투자의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양회가 지금 2달 반 정도 지연이 됐었죠. 네. 그래서 정협이 21일, 그리고 또 전인대가 22일 개막을 하고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이니까 과거에는 보통 2주 동안 하는데 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회의도 간결화할 계획이고 참석 인원도 훨씬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13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그래서 이 해에 2021년 샤오캉이라고 하는 네. 사회 건설, 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려야 된다. 이 부분에 관련된 여러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패권 전쟁이 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미래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그 규모는 뭐 워낙 클 것 같습니다. 네. GDP의 적어도 30%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7개가 있습니다.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전기차, 특고압 설비 이 7가지가 정말 중요해지고 이것이 다 심천시장이랑 연결이 되고 4차 산업과 연결이 되고 성장주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금융산업의 완전 개방 정책입니다. 만약에 패권 싸움을 하는데 세국주의로 갔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만 오히려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세계 경제의 플러스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패권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부양시킬 것이고 개방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이라던가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미국과 중국 투자, 뭐 사실 앞서서 워렌 버핏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항공주라던가 이런 금융주들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사우디 펀드에서는 미국 주식들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의 줄을 잘 서야 된다. 네, 맞습니다. 줄 잘 서야 되죠.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을 쭉 듣고 있으면 정말로 이 패권주의, 자국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심하죠. 그래서 좀 반감을 사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국 투자를 안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뭐 아마존도 나왔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나오고, 줌이 나왔고, 또 요즘엔 테슬라가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이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나오고 정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미국 투자는 전체 투자의 60%는 해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랩 부분도 지금 미국 비중이 72%나 됩니다. 네, 미국의 GDP가 글로벌 GDP의 25%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3배 수준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을 좋게 본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전 세계 선진국 지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반대로 중국을 놓고 얘기를 하면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리드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또 반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18.5%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 GDP의 이제 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말로 노동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 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쪽에 한 18%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투자 타이밍 중에서 중요한 이 국가는 대만과 한국입니다. 그만큼 제조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업종별 투자 비중에서 있어도 보시면 성장주 비중이 정말 높죠. 네. 바이오, 반도체, 클라우드, 대체 에너지, 5G 다 성장 업종입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현금이나 금은 이쪽도 전체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